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에는 우선 박상용 검사 본인이 지금 영국 연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지서를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 매체 이런 데에서만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은 불출석하고요. 다른 대부분의 증인도 불출석하고 결국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출석했습니다. 썸네일 사진에 있듯이. 원래 이게 이재명 대북송금 연관된 그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 아마 그 검사를 불러서 이제 뭔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회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청문회였었는데 박상용 검사 본인이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7일이죠.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이제 증인으로도 채택이 된 모양입니다. 그 국정감사 증인은 만약에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이걸 이제 발부받아서 동행명령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도 불응하면 이제 고발하거나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과연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하려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영국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얘기니까. 자, 근데 오늘 여기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입장으로 보면 맨 아군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화영을 상대로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검찰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2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췄다.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았지만 워낙 허구의 사실이어서 조서의 얘기가 워낙 달랐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맞추는 일이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 진술 세미나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술판 얘기가 없습니다. 술판 얘기가. 자, 그러면 이화영이 작년부터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꿔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6월 9일부터 이제 이른바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왜냐면 자기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니까 북한을 방문했고, 방문해서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해주겠다. 경기도에서 부담하겠다. 근데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돌아와서 도의회 협력기금을 쓰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다 약속한 거를 지킬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화를 냈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한테 대납을 해달라. 왜냐면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 사업을 대납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대납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김성태, 이화영은 평상시에 형님 동생 하던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납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방북을 받아주는 대신 반드시 뒷돈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걸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한에 갈 때 돈을 주고 간 거 아닙니까? 돈 안 주면 못 갑니다.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하루 뒤로 늦춰졌다. 이런 것도 다 알려진 얘기죠. 자, 그런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 하는 내용을 자백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이재명, 이화영 관계에서 훨씬 더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7월 12, 13 이즈음에 민주당에서 번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박찬대 당시 의원,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이 뭐 경기도에 가서 이화영의 30년 지기인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인과 통화하고 그러면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화영이 저는 뭐 이중 플레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는 이거는 회유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검찰 쪽에는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하도 압박이 가해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뒤집는 과정이 7, 8, 9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화영은 오락가락 했었죠. 진술을. 그걸 저는 이중 플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다가 올해 4월 총선 앞두고서 돌연 술판 얘기를 했습니다. 술판. 이 술판 얘기를 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의 술판 주장은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술판 얘기할 때 연어 얘기도 나온 겁니다. 그때 쌍방울 그룹의 전 직원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연어를 사왔다. 구치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연어를 산 적이 있는가? 구치소 앞에서. 이거 싹 뒤졌는데 연어를 산 적이 없습니다. 술판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화영 전 무지사가 본인이 김성태 전 회장과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럼 먹었다면 언제 먹은 거냐? 심지어는 장소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에 있는 뭐 창고라고 쓰여진 그 장소냐 아니면 다른 데냐 이것도 오락가락 날짜도 오락가락. 아니 작년 12월에는 회유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일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일지를 썼는데 가장 중요한 술판 회유는 일지를 안 썼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올해 5월, 6월에 이걸로 계속해서 시끄러웠습니다. 날짜가 언제냐, 뭐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심지어는 나중에 안 되니까 검찰한테 출정 기록이라는 게 뭐냐면 구치소에서 나와서 검찰청까지 왔던 그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이화영이 지목하는 날짜를 여러 차례 구치소에서 그날은 출정 기록이 없었다. 그날은 대질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화영이 계속 말을 바꾸고 뭔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오늘 매일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매일같이 있었을 리가 있나요? 매일같이 이화영을 조사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술판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술판 얘기는 없었던 거냐? 왜 안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쭉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이화영 전 무지사는 입을 열 때마다 진술이 달라진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검찰이 이화영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북송금 조사를 해야죠. 그걸 본인이 압박으로 느꼈을지는 그건 이화영 개인의 문제고 검찰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압박으로 느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러나 회유를 했다. 이렇게 한번 이런 거 보시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몇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이재명 밑에서 부지사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킨텍스 사장도 했고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범죄 혐의자로 검찰에 불려가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또는 검찰이 회유하는 대로 본인이 답변을 했다. 그리고 후회해서 나중에 이거는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수시로 바뀐다.
이화영 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한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보기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자,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회유한다고 자백할 이화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럼 술판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올해 5월, 6월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는 제일 궁금한 대목이 그렇게 몇 개월 전에 온 난리를 친 술판 얘기가 왜 쏙 들어갔느냐. 이제는 술판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검찰이 회유해서 다 자백했다. 자백했다고는 안 하죠. 회유해서 다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죠. 정말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던가? 저희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그때그때 다르다. 회유와 압박을 받았으면 처음에는 뭐 술판을 벌여서 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뭐 술을 안 먹었다고 하고 자기는 그러면 김성태만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 또렷하게 자기 그 진술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 중국 선양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북한 측 관계자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거의 하루 종일 이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6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 물론 그거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 형량이지만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자, 뭐 오늘 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그 탄핵 청문회 이 부분에 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한테는 대단히 우호적인 가운데 진행된 청문회에서 또다시 술판 얘기를 안 하면서 이제는 매일같이 회유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주목되는 건 술판 얘기를 안 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눈길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